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앞에 내가 문제를 하나 띄워놨거든요. 이건 뭐냐면 오늘 할 부분은 아닌데 이번에 그 중간고사죠. 애들 중간고사 그 관련해가지고 기출문제들 보시면서 이 앞에 그 김혜진 선생님이 올려주신 카톡의 내용인데요. 이거를 일단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요거 먼저 빠르게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할 거 한번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제가 펜을 안 들고 왔네. 잠시만요. 어제 제가 감기 때문에 잠을 계속 잤거든요. 토요일도 자고, 일요일도 자고, 자꾸 오후에 나가고, 이제 학원에서 일을 잠깐 했었는데, 하도 많이 자가지고 새벽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막 여기저기 문제 풀면서 놀았었는데, 그 다들 이제 시험 기간이 되니까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전처럼. 그래서 그 몇 가지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형식적으로 저희가 동일하게 푸는 게 있고 또 빨리 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식으로만 봤을 때 저희가 그 문제를 풀면은 항상 그 문자에 치우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림에서 의미하는 거, 그 다음에 절대값이 의미하는 그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 문자가 아니라 그냥 바로 얘가 말하는 게 뭔지 바로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오늘 잠깐 설명드리고 싶어서 여기 디귿 있잖아요. 여기를 잠깐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요거 하나 본 다음에 지수로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면요. 2차 함수라 그랬어요. 2차 함수라 그랬고, 그리고 근을 하나 줬네요. 2라고 줬습니다. 그다음 나와보면 fx는 f의 마이너스 1 는값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 말이 뭐냐면 최대값을 준 거겠죠. f의 마이너스 1이 어떤 값을 가지는데 그 값보다 fx는 같을 수는 있지만 크지는 않다. 그러면 얘는 최대를 말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그때 축의 방정식인 x값이 마이너스 1일 거예요. 그리고 근을 하나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번에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그죠? 여기에 축의 방정식이 x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지점 모양으로 뭐 표현하셔도 되지만 근을 줬다면 꼭지점에서 오른쪽으로 3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죠. 왼쪽으로도 3만큼 떨어져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찾는 fx는 앞에 a 값은 모르겠죠. 음수인 거는 확인되지만 얘는 모르지만 두 근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서 알려준 x-1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에 또 왼쪽으로 3이 떨어져서 마이너스 4를 근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x 플러스 4 이렇게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기읍과 니은인 디귿 확인하면 되니까 그래프 하나 일단 그려놓고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2를 여기 2를 가질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고 하나, 둘, 셋. 여기에 마이너스 4를 근을 가질 겁니다. 값이 뭔지를 몰라요. 여기서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때 이제 마이너스 2가 0이다. 그런데 마이너스는 0 아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보면 F0 값은 F0은 어디고 확인할 수 있겠다. 그죠? 여기가 F0 값이고요. 그 다음에 F-3이라는 건 여기겠네요. 여기가 F의 마이너스 3일 거고요. 그리고 F의 마이너스 5 값은 대략 뭐 이쪽이니까 아래쪽 어딘가에 F의 마이너스 5가 있겠죠. 뭐 꼭지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로 확인하셔도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0까지는 1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 떨어졌고요. 마이너스 5까지는 4가 떨어졌어요. 최대의 그래프니까 떨어지는 값이, 그러니까 차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큰 값을 가지겠죠. 이걸 통해서라도 확인 바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별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맞을 거고요. 디귿에서 이제 의미를 이제 했는데 여기서 이 fx라는 이 그래프를 k만큼 이게 무슨 말이죠? 평행이동 시키겠다는 소리죠. 평행이동 시키겠다. 근데 k가 양인지 음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평행을 시키는데 X축으로 간 게 아니라 이걸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소리거든요. 이 그래프를 위아래로 움직일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서 보세요. 축의 방정식을 저희가 그었을 때 이 상태에서 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프가 위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위로 가면 이 더 벌어지면 벌어지죠. 지금 현재 하나는 근은 양이고 한 근은 음이거든요. 그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커지니까 계속 양하고 음이 유지가 됩니다.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아래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보내면 어느 순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가 뭐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내려가면 뭐 요렇게 내려가겠죠. 여기가 0일 거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일 거고 그죠?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요 그래프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는 양이 아니라 음의 두 실근을 갖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그래프보다, 그러니까 요 사이죠. 요 사이에서는, 예, 요 사이보다 더 위로 가도 상관은 없을 거고, 어쨌든 이제 0과 2 사이에 실근 하나 가질 거고, 또 저쪽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사이에 실근 하나 가지겠죠. 요런 그래프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여기 절대값이라는 개념 한번 보시라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 문제를 풀 때, 그 알파라는 값하고 베타라는 값 근이잖아요. 그죠? 그 근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에서 특정 어떤 값 k만큼 이 k 썼으니까 p라고 해볼까요? p 값을 더하거나 p 값을 뺀다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실전에서 풀 때는 이럴 겁니다. 알파는 마이너스 1에서 p를 더할 거고 베타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1에서 p를 뺄 거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절대값이 어떨 때를 생각 한번 해볼게요. 부호가 똑같아요. 절대값의 부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알파 베타의 부호가 똑같아요. 둘 다 양이거나 둘 다 음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두 군의 합인 거죠. 거기에 절대값을 줬으니까 같은 부호를 가질 때, 자 예를 들어서요. 둘 다 부호가 똑같아요. 그러면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를 물어봐도 결과적으로 얘가 의미하는 거는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봐도 되는 거죠. 얘가 만약에 양수이고 베타도 양수였다. 그럼 이렇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만일에 이번에는 알파가 음수였고 베타도 음수였다면 얘는 어떻게 판단이 될까요? 똑같이 얘가 올 텐데 양수화를 시켜야 되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니까 마이너스 해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적게 되겠죠. 어찌됐든 부호가 같으면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죠? 꼭지점의 좌표를 몇 배 하면 되나요? 2배 하면 되죠. 그죠? 꼭지점의 좌표를 2배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요. 그러면 그걸 얘는 이제 음수로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고 아래는 위는 그대로 양수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호가 똑같다라는 거는 그냥 이게 절대값을 줬으니까요. 그 꼭지점의 좌표를 그냥 양수화 시켜가지고 2배만 하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양이면 원래 그 꼭지점 좌표 2배 하면 될 거고 만약에 음이었다면 꼭지 좌표가 음이었다면 둘 다 음이어서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꼭지점 좌표를 양수화 시켜갖고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럼 여기서 일단은 먼저 생각해 볼게. 첫 번째, 뭐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는 양량은 안 나오잖아요. 제가 그래프 위아래로, 이게 위아래를 이거 그렸을 때 양량은 안 나오고, 양음은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걸 밑으로 요 기점으로 내려가게 되면 음음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둘 다 음음이에요. 그러면 절대값 알파하고 절대값 베타를 더했을 때 얘는 뭐 된다고요? 음수일 때는 여기는 꼭지점의 좌표에 2배 하셔서 절대값만 때리시면 돼요. 그럼 얘가 바로 2네 이렇게 바로 나온다는 거죠. 요 값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거 부호가 다를 때는 뭘 의미하냐 이게. 부호가 다르다는 거는 하나는 양이잖아요. 원래 하나는 음이잖아요. 그 부호가 다르다는 거는 부호가 다를 때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일 때 의미하는 그냥 두 분의 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두 분의 차를 의미합니다. 애초에. 그러면 얘가 다른 말로 뭐야? 알파 큰 값에서요. 작은 값을 그냥 빼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호가 얘는 서로가 같을 때는 꼭지점에 2배를 하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그냥 두 분의 차를 물어본 겁니다. 거기에 당연히 무엇이었어요? 양수니까 절대값 때린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보면 알파 베타하고 이걸 두 가지로 볼 때 부호가 서로
같을 때와 다를 때로 볼 수 있는데 저 부호가 서로 같을 때는 그냥 꼭지점 절대값이 2배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하고 바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2 절대값이 2하고 바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부호가 다르다라는 말은 요 둘의 그냥 거리가 얼마이다? 사이의 거리가 2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거리가 2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1번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꼭지점만 유지된 상태에서 둘의 부호만 같으면 돼요. 부호만 같으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요 기점에서 요 아래로 가면 다 되죠. 요 아래로만 가면요. 실근 2개만 가지면 되죠. 근데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으면 어디까지? 정확히 요 실근 갖는 여기까지 요 사이 범위 다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두 차의 거리가 2가 돼야 된다 그랬거든요. 거리가 2가 되는 소리는 꼭지점에서 한근 사이의 거리가 1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려놨던 지금 검은색으로 칠하는 여기를 그냥 물어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대부분 풀이는 이거 갖고 보는 건데 절대값 나왔을 때 식으로 보는 거 당연히 맞아요. 맞는데 그거를 부호가 같을 때는 그냥 꼭지점 2배 하시면 되는 거고 부호가 다를 때는 그냥 두 분의 차를 물어본 거다. 그리고 이게 절대값이기 때문에 다 뭘로 본 거다? 양수로 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꼭지점이 음수였다면 그냥 그대로 양수화 시켜서 2배 하시면 되고요. 일단 거리는 무조건 양이니까 별 뭐 의미 없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좀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가 되는 경우가 많죠. 거리가 2 되는 경우는 검은색, 그리고 꼭지점이 2가 되면서 두 근이 같은 부호를 갖게 되는, 같은 부호, 둘 음음이거나 양량을 갖게 되는 경우는 엄청나게 많아서 한 개라는 말은 얘는 틀린 말이죠. 얘는 틀린 말이죠. 예, 요렇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때 제가 누워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난 김에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할 거 이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인데요. 저희 교환에 있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말했는데 일단 이게 로그예요. 오늘 기술을 일단 하긴 했는데 로그를 지금 하셔가지고 일단 로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그때 그래프 그릴 때 조심할 거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로그는요. 처음에 그래프를 그리라고 할 때 처음에 준 메인 모양 있죠. 메인 모양. 요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거 하기 전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y는 로그 2의 자, 어떤 애는 요런 애가 있고요. 또 어떤 애는 y는 앞에 2 적어야겠네요. 2 로그 2의 x 얘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똑같아 보이죠. 로그에 실제 우리 계산의 연산에 의거하면 로그 2의 x의 제곱일 때 이 지수의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걔가 2 로그 2의 x가 되니까 여기 있는 요 녀석이나 여기는 요 녀석이나 같은 거야 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래프에서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유는 처음에 그래프를 줄 때 얘는 정해진 게 있겠죠. 얘는 미수고요. 얘도 미수겠죠. 그리고 요 녀석이 진수죠. 그리고 여기도 얘가 진수입니다. 그래프를 주게 되면 진수의 범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뭐죠? x제곱이 0보다 크다. 얘가 진수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x가 0보다 크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녀석은 다른 말로 하면 x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건 뭐만 아니면 돼요? 모든 실수에서 뭐만 아니면 돼요? 0만 아니면 되는 거고 오른쪽은 양의 실수만 가능한 거죠. 엄연히 다른 겁니다. 두 개가. 그래서 처음에 있는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처음에 있는 모양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1번 같은 그래프를 그래서 일단 이 그래프 그려놓고 생각해볼까요? 그래서 요 녀석이 나타내는 거는 뭐냐 하면 일단 오른쪽부터요. 얘는 그냥 기본 그래프겠죠. 그냥 이 원래 그래프를 2배 좀 이렇게 뻥튀시킨 느낌밖에 없을 겁니다. 1을 지날 때 요렇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얘는요. 얘랑 똑같은 게 생겼는데 정확히 어떻게 돼요? y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죠. 2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을 넣었을 때와 마이너스를 같은 값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를 넣었을 때 여기가
1이겠죠. 아, 2를 넣으면 4가 되니까 2가 되겠다, 그죠? 예, 2가 나올 텐데, 여기도 2가 나올 텐데, 여기도 이렇게 또 동일한 값이 나오는. 얘는 대칭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예, 요렇게 달라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실 때 꼭 진수를 확인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수를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서도 그러면 이번에 그래프를 일단 저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요 그래프도 진수를 보면 되죠. x 절대값 x가 진수예요. 얘가 0보다 크다? 그럼 얘도 모든 실수인데 뭐만 아니면 되죠? x가 0만 아닌 모든 실수에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금방 x제곱하고 별반 차이는 없는 거예요. 값의 크기만 x제곱이니까 값이 더 큰 거고요. 얘는 본연의 값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럼 얘는 뭐 하라는 말일까요? 로그 3의 x 그래프를 그려서 y축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대칭하여라.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1일 거고 마이너스. 요 그래프를 나타낸 게 바로 요 2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왔다든가 제곱이 왔다든가 이런 형태가 벌어지면 0이 아닌 모든 실수자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원래 진수는 양수만 되잖아요. 원래 음수는 들어가면 안 되지만 절대값 때문에 혹은 제곱 때문에 지수의 값 때문에 얘가 늘 수가 있게끔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층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라든가 혹은 절대값을 물어보는 게 나오실 때 틀리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시면 되고 애들이 특히 이거 잘 틀려요. 특히 나중에 미분할 때도 되게 많이 틀리니까 나중에 혹시 이과 수학을 해야 되는 미적분 투를 해야 되는 애들에게 잘 인지를 시켜 놓으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하나씩 가볼게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제가 센을 갖다 이번 주 봐오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센 보시면은 1단원 같은 경우에는 딱히 그렇게 이게 학생도 아니고 저희가 선생님이다 보니까 그렇게 질문할 게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셔서 일단은 건너뛰도록 할게요. 이건 풀어오기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풀기에는 또 시간이 허락치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어제 카톡으로 올려주신 내용하고 아까 톡상으로 올려주신 내용만 일단 먼저 하고요. 그 외에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하시는 그거 확인되는 대로 계속 해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가볼게요. 순서대로 제가 캡처를 미리 해놨습니다. 310번인데요. 함수의 최대값이 128분의 129일 때 A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네요. 310번이요. 땡 교환에 이제 310번인데 일단은 모양을 갖다가 저희가 나타내야 되니까 모양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2의 x라는 모양이 있고 4의 x라는 모양이 있으니까 이 4의 x라는 거는 2의 x의 제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면 되고 저기도 마찬가지겠죠. 2의 x의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a승에다가 2의 x승을 곱한 형태니까 공통 형태가 나오니까 여기서 2의 x를 우리가 t로 치환해주면 참 좋겠다. 그죠? 지수는 항상 뭐보다 크죠?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 t는 뭐보다 0보다 크다라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미리 치환할 때 해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치환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y는 마이너스 t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승의 t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t에 대한 2차 함수다. 그죠? 2차 함수고요. 요 2의 마이너스 a승도 a 값이 뭔지는 몰라도 항상 얘도 지수꼴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일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요거 나올 때 복잡하잖아요. 복잡할 때 쓰라고 저번에 제가 2차 함수 설명드렸던 거거든요. 마이너스 2a분의 b 써주면 되겠다. 그죠? 요거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에 그죠? 그럼 마이너스 2 될 거고 그럼 여기 플러스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 될 거고요. 여기에 b 되니까 요런 모양일 겁니다. 그럼 2에다 마이너스에다 2를 하나 더 나누라는 소리니까 2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꼭지점 모양을 일단 만들지 않겠습니다. 최대값을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이때 특정식 하나 만들면 된다 그랬죠? fx가 어떻게? 2분의 b가 누구예요? 2의 마이너스 a 그 x에다가 플러스 c 되어 있고 여기 x 자리에 저희가 찾았던 요 놈을
쭉 하고 넣어주기만 하면 바로 찾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넣어볼게요.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갖다 껴보겠습니다. 갖다 껴보면 얘가 여기도 여기 있는 모양도 같은 모양이죠, 이게. 그쵸? 그럼 실제 얘는 제곱이다, 그죠? 위에 있는 녀석의 제곱이 되니까 2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 1을 더했다. 이런 식으로 최대값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복잡하거나 좀 귀찮을 때 이렇게 꼭지점 저번에 찾는 형태. 다시 한번 그때 정리 한번 해볼까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차함수가 존재할 때 꼭지점의 좌표는 즉 축방이죠. 마이너스 2a분의 b로 빠르게 찾으신 다음에 어떤 식에다가 넣으면 되죠? 2분의 bx 플러스 c라는 걸 하나만 찾으셔서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죠. x자리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를 넣어주시기만 하면 얘가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플러스 c라고 해서 저희가 찾는 항상 꼭지점의 좌표가 나온다라고 했던 거 그거 쓰시면 상당히 빠르게 해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얘가 뭐였냐라고 했더니 128분의 129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1이 날라가겠다, 그죠? 그러면 2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여기서 1을 빼란 소리죠? 1을 빼면은 128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1을 빼면은 128분의 128을 빼는 거니까. 그럼 얘는 128은 2의 7승이거든요. 역수를 때려놨으니까 2의 마이너스 7승이겠습니다. 그러면 미수가 똑같아졌으니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7이 똑같으니까 다른 말로 2a 플러스 2는 7이 될 거고요. 저희가 찾는 2a는 5가 돼서 a 값은 2분의 5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꼭지점, 그러니까 이차함수의 저기 모양이 나올 때,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모양을 나왔을 때 최대한 빨리 최대값 모양을 나타내주기만 하면은 괜찮겠죠. 모양이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수의 모양이나 혹시 애들이 곱하기 형태에서 지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 좀 잘 잡아주시고, 뭐 복잡하면 이렇게 갖고 갈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뭐 정석대로 그냥 뭐 풀이나 아마 꼭지점 그대로 만들었겠죠. 아마 그렇게 보통 가니까. 네, 그렇게 푸셔도 뭐 상관은 없으실 거고요.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311번인데요. 얘도 앞에랑 동일한 문제다, 그죠? 얘도 보시면은 모양이 똑같이 여기도 3의 마이너스 2x가 있고 여기도 3의 x가 있으니까 요 모양을 저희가 또 치환을 하면 되겠다, 그죠?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x승이네요. 일단 하기 전에 질문에 대한 대답 한번 드릴게요.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꼭지점을 만드는 아까처럼 그거를 알려줄 때는요. 당연히 기본 꼭지점 공식을 잘 만들 줄 알고 도출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식도 당연히 쓸 때요.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을 때 숫자로는 뭐든 잘하는데 그때 이제 확인이 된 다음에 그때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주는 케이스는 도저히 안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눈물을 머금고 얘는 진짜 막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틀리는 애들 어쩔 수 없이 답 좀 주라도 받으라고 그럴 때는 뭐 시험에 가까워서 어쩔 수 없이 알려주긴 하는데요. 전제는 항상 기본의 식을 만들 줄 알 때만 알려줍니다. 식을 알고 본인이 이해하고 만들어서 쓰는 거랑 외워서 쓰는 거는 천지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장해서 쓸 수 있게 하려면 일단 그 식을 만들고 만들어서 그거를 찾아서 본인이 왜 되는지를 알고 쓰면 좋죠. 외워서 하는 애들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르쳐 줄 때도 항상 그거가 왜 되는지를 물어보고 이해가 된 아이들한테만 쓰게끔 일단은 합니다. 암기 수학을 하는 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빠른 거 좋다고 해서 계속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거 할 때는 금방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되게 빨리 잘 풀어요. 저도 이거를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그 꼭지점 만들려 그러면 그걸 처음 해봤거든요. 지수로는 처음 만들어 봤거든요, 얘네들이. 그러니까는 못 찾아요. 뒤에 소위 말하는 B값을 못 찾죠. 뒤에 있는 거. 그 뒤에 걸 찾지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이는 이제 x 알파 값이 뭐죠?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니까 알파를 못 찾죠. 뒤에 있는 제곱을 못 찾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은 이제 그 상관없이 잘 찾으니까. 근데 일단은 이거는 복잡해서 그렇다 치고, 근데 일반적인 숫자 있잖아요. 뭐 상수로 갖고 했을 때는 꼭지점을 잘 만드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알려주세요. 이게 지수 때문에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 모양이 문자가 섞여갖고 길에 겁먹어서 아니면 안 보여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일단 알려주시는 게 나쁘진 않을 거고요. 이왕 알려주실 때는 이래서 이렇고 그 문자로 정리해보니까 항상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써라고 해주면 좋겠죠. 자,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말하다 보니까 이제 기침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3에 마이너스 2x를 갖다가 그럼 얘는 t 제곱으로 잡겠고요. 그리고 3의 마이너스 x를 제가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고 당연히 얘가 마이너스가 있다 하더라도 그죠? t는 항상 지수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식을 갖다가 한번 나타내 보면 이제 y는 정리 한번 하면 되겠죠, 그죠? t제곱 마이너스 2t 그리고 마이너스 1하고 나옵니다. 그럼 얘를 일단 최대 최소로 구해야 되니까 꼭지점 모양으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보이는 거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제곱에 마이너스 2 하면 되겠네요. 예, 여기는 바로 보이는 애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당연히 이 범위는 따라와야겠죠. t의 범위는 따라올 건데 얘는 이제 문제의 범위가 있었거든요. 여기. 얘를 갖다가 그럼 갖고 와서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자, 그러면 이거부터 범위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x가 마이너스 2에서 3입니다. 그러면 t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다가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t의 범위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역수의 범위로 이제 준 건데요. 둘 다 들어갔고요. 자, 여기는 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당연히 x 값이 큰 걸 넣었을 때 최소가 되겠죠. 그러면 3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얘는 여기가 최소 값으로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거니까 3의 2승 여기 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 범위 안에서 저희가 쓸 수 있겠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우리는 최대 혹은 최소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보기 좋게 한 번만 더 바꿔볼까요? 보기 좋게만 바꿔보면 얘는 27분의 1일 거고요. 얘는 9 되겠네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일단 양수이면서요. 여기 1이거든요. 그럼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얘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이 될 거고요. 꼭지점 안에 들어가면 꼭지점이 최소일 거고 그 다음에 꼭지점에서 멀면 멀수록 최대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는 일단 꼭지점일 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최소인 미니마이즈는 t가 얼마일 때? 1일 때 마이너스 2를 갖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맥시멈은 당연히 제일 큰 값 가질 때겠다. 그죠? 9 가질 때네요. 9. 그러면 맥시멈은 t가 얼마일 때? 9일 때 될 거고요. 9 넣어주면 88, 64에다 1을 빼니까 이때의 맥시멈 62하고 되겠네요. 그래서 2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찾는 값은 60하고 이렇게 될 텐데 제일 많이 놓치는 게 이 x의 범위를 이렇게 줬는데 치환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t 범위를 이렇게 바꾸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꼭 지키셔야겠죠. 그죠? 요게 없으면 안 되니까 요거 꼭 살펴서 하셔야 되고 제가 예전에 맡은 애들은 식을 바꿔놓고 요걸 여기다가 바로 넣어가지고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렇지 않도록만 하시면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아유, 말하기 무섭게 기침이.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12번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모양이 조금 독특하죠. 아까처럼 t로 치환을 하자니 모양이 많아요. 얘는 이걸 하나 아시겠어요? 모양이 두 개가 나왔으면 얘로 치환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작은 쪽을 보통 저희가 치환하니까 3의 마이너스 x를 저희가 t라고 치환을 한번 해보게 될 거고요. 그럼 9의 x는 실제로 얘 제곱한 거죠. 9의 x승 플러스 9의 마이너스 x승이라는 거는 3의 x승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승을 제곱을 한 다음에 2를 뺀 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그럼 t로 나타내니까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라고 저희가 치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까처럼 3의 x를 치환을 했을 경우는 t가 0보다 크다고 나오는데 얘는 과연 그럼 뭘로 나타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그래서 보시면 3의 x승도 항상 양수이고요. 3의 마이너스 x승도 항상 양수이고 서로 역수가 되죠. 얘는 산술 기하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3의 x와 3의 마이너스 x는 항상 크거나 같겠다. 그죠? 뭐보다? 2배의 서로 곱보다 되니까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 값이 t라고 아까 말했기 때문에 얘가 t라고 했죠. 그럼 저희의 이제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이 둘을 치환을 할 건데 이때 t는 항상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가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치환을 한번 해볼까요? y는 저기 뒤에 거부터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 뒤에 적을게요. 여기다 플러스 2 미리 적어 놓고요. 그 다음 제가 t니까 플러스 6t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그러면은 바로 가볼까요? t 마이너스 3의 제곱일 거고요. 그리고 정리를 해주고 나면 얘는 뭐 나옵니까? 띠리리 11 나오네요. 플러스 11 그죠? 이렇게. 자, 이때 이 꼭지점의 범위는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죠?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는 그럼 바로 요 녀석이 되겠네요. t는 얼마일 때? 3일 때 그때 최대는 얼마? 맥시멈은 11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 이렇게 갖고 가는데 이렇게 치환할 때는 t의 범위가 산술 기하에 의거해서 2보다 크거나 같다로 돼야 된다는 것만 꼭 기억해 주면 되고요. 나중에 이게 미적분 같은 거 막 가고 막 이럴 치환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3이 아니고 뭐 a가 오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미수가. 어쨌든 음이 아닌 양수의 시수가 미수로 왔을 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될 테니까요. 그때 동일하게 이렇게 치환하시면 됩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317번인데요. 이건 아까 빼라고 하셨나요? 아까 잠깐 본 것 같은데 할까요? 뺄까요?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따로 말씀 없으시면 할까요? 자, 해볼게요. 일단 말씀하셨던 거니까. 얘도 2에 x가 있고 3에 2x선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부실근 알파 베타. 실근이라는 거는 0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간단한 거죠. 그냥 방정식이죠. 인수분 했는데 그냥 0이라고 생각하셨을 때 얘가 0이네. 그럼 얘가 0이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요 2의 x가 그냥 8인 거고요. 그러면 x는 3이겠네요. 그리고 3의 2x 아이고 여기 2x 아이고 2가 두 개나 적었네. 이렇게 되면 다른 말로 얘는 9의 x승이 될 건데 얘가 9래요. 그럼 여기서 x는 1하고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알파, 베타라고 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물어봤으니까 9에다가 1을 더해서 10 하고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양은 좀 독특해 보여도 일단 저희가 기본적 방정식에서 인수분해 한 거라고 생각하셔서 근 찾으시면 되죠.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 가볼게요. 두 그래프가 x는 k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이랬습니다. 얘는 그래프를 그려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 그려놓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일단 천천히 한번 보면 저기 있는 9의 x는 그냥 그려도 상관은 없겠죠. 9의 x는 항상 어디 지나죠? 여기 1을 지날 겁니다. 1을 지날 거고요. 여기 1을 지나서 위로 그냥 쭉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 있는 3의 x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원래 3의 x라는 그래프를 그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미리 손 하나 더 놓고 가보겠습니다.
손을 하나 그어볼게요. 여기다가 그래서 1만큼을 좀딱 당겨놓고 예, 내려놓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또 여기도 얘를 지나겠죠. 그래서 여기를 지날 겁니다. 똑같이 여기 지나는데요. 얘는 경사로 올라가는 게 얘보다는 좀 높게는 안 올라가겠죠. 좀 얕게 올라가겠죠. 얕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아래쪽이면 좀 이 그래프는 뭐 나중에 그렇고 판단을 하시겠지만요. 오른쪽이 많이 올라가면 이제 서로 교차적 형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왼쪽일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렇게 만나긴 하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애가 y는 3의 x 플러스 1 이런 모양일 거고 완전 정확하게는 그릴 수는 없으니까요. 비슷하게만 그냥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봤습니다. x는 k라 그랬거든요. x는 k. x는 k니까 저희가 이제 위에서 아래로 선을 긋겠죠. 위에서 아래로 선을 그어서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선을 긋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어서 쭉쭉쭉쭉쭉 어딘가도 있겠죠. 그래서 만나게 되는 그 각각의 y값, 이게 AB의 사이라는 걸 배워주고 x값이 똑같다니까 y값이 잘 물어본 건데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 요 사이의 길이를 말하겠죠. 얘가 54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문제들 보면 풀이에 보면 되게 좀 웃긴 게 있어요. 정석대로 하려면 당연히 보시다시피 이 범위에 따라서요. 저기 보시면 정확히 이게 이제 그림이 약간 제가 잘못되긴 했는데 여기 만나는 이 지점이 얼마죠? 이 지점이 1에서 만날 거예요 아마. 제 1은 좀 더 큰데 여기 좀 작게 그려져서 여기 보면은 1 넣으면은 9고 저기 1 넣으면 9고 1에서 아마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뭐죠? 누가 더 커요? 9의 x승의 좌표가 더 크고 3의 x 플러스는 더 작죠. 그리고 왼쪽은 당연히 3의 x 플러스 1값이 더 크고 9의 x값이 더 작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 풀이 보면 그 두 가지를 병행을 하고 막 풀이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 해봐야 이 값이요. 1 넣으면 실제 저게 9거든요. 이 그림이 좀 더 확 축구쳐야 되는데 이게 말은 안 되지만 얘가 9입니다. 9. 그리고 절대 0이 될 수는 없어요. 이 사이에서는 뭐 언니를 해도 54는 못 나와요. 애초부터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꼭 보면은 그 정석대로 해야 되니까 예, K가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를 구분을 하는데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림상에서 보여지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값이 막 작아요. 여기는 요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하셔야 되지만 지금처럼 뭐 말도 안 되는 54가 나왔는데 여기는 될 일이 전혀 없겠죠. 자, 그래서 일단 K를 한번 보면 이거겠네요. 그죠? 9의 K승 마이너스 3의 K 플러스 1 바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얘가 얼마? 54 이렇게 바로 보시면 되겠죠. 그 여기도 그러면 3의 K승을 T로 저희가 치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T는 0보다 클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면 T의 제곱일 거고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54는 0이겠네요. 6, 9, 54니까 T 마이너스 9 T 플러스 6 예.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양수에 해당되는 건 T가 뭐인 거? 9일 때만 되니까 T가 9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찾는 K 값은 2하고 나오겠다.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꼭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모든 건의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x가 미수로도 왔어요. 네, 미수의 x가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한 가지 여기 보면 단위라고 주긴 하는데 이게 주지 않았을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주지 않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양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음수가 와버리면 진동이 발생이 되죠. 지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따라서 음량이 진동이 발생되니까
이런 말이 없더라도 꼭 양수이게끔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미수에 왔을 때 제일 간단한 건 뭘까요? 미수가 1이면은 지수에 뭐가 와도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나왔을 때 항상 x가 1일 때부터 항상 하시면 돼요. 그럼 1을 넣어버리면 그냥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x는 1, 그 성립. 그나마 빠르게 이렇게 찾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아니면 보기가 좀 번거롭다? 그럼 보기 좋게 바꾸시고 하셔도 되죠. 미수가 똑같으니까 곱하기는 더하기 형태로 바꿔놓으시고, 그죠? 여기에 x에 저도 곱하면 뭐 2x 이렇게 뭐 바꾸셔도 상관은 없겠네요. 얘는 놓고 뭐 판단하셔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일 때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1이 아닌 경우는 그리고 양수라 그랬으니까 미수가 똑같거든요. 그럼 당연히 위에 있는 두 지수값이 같아야겠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8이랑 2x가 똑같아야 되니 이때 x는 8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더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1 하나고요. 여기 있는 8하고 더하니까 답은 9하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미수만 잘 봐주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1을 많이 놓쳐서 틀리기 때문에 1을 갖다가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인데요.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잘 보세요. 얘는 서로 다른입니다. 같은 아니고 서로 다른. 그러면 자, 여기도 3의 x승을 제가 t라고 취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t는 양수일 거고요. 이때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a는 0하고 이렇게 식을 저희가 바꿀 수 있겠죠. 당연히 이 범위 내에서 그럴 거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t는 양수예요. 양수인데 그 t 값이 양수인데 실근 두 개 가졌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두 근은 알파고 베타인데 알파하고 베타가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양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2차 함수 저번에 저희가 배울 때 2차 함수에서 두 실근이 양일 때, 두 실근이 음일 때, 그 다음에 두 실근의 보호가 다를 때 기억하시죠? 이거 그거란 말이죠. 요 문제상에서 서로 다른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0보다 큰 쪽에서 가지니까 얘는 두 실근이 뭐죠? 두 실근이 모두 양수이다라는 말을 바로 이 문제에서 찾아낼 수 있냐, 말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두 실근이 양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되겠죠. 첫 번째, 원래 판별식부터 해야 되는데 얘부터 적어버려가지고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해갖고 10 적으면 되겠다, 그죠? 얘는 3입니다, 그죠? 당연히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숫자가 나올 때는 굳이 하실 필요는 굳이 없으세요. 그럼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a죠? 근데 얘도 양수여야 돼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는 a는 0보다 작아야 한다는 걸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판별식 D 하게 되면 9 플러스 4a 되겠네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이니까 0보다 크다만 돼야겠다, 그죠? 그래서 4a는요, 마이너스 9보다 크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게 되고,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적게 되니까 a는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크다, 이렇게 범위를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저기에 나오는 두 범위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찾는 답은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t가 0보다 큰 상태에서 두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그죠? 두 실근이 양수여야 되니까 양수와 관련된 세 가지 판별 t가 0보다 크거나 그 다음에 원래는 서로 다른 말 없으면 0도 된다고 넣었잖아요. 그죠? 그거 그 다음 두 실근의 합이 양수이고 곱도 양수이고 음일 때는 어땠죠? 판별식 똑같이 0보다 크다 혹은 같다 넣을 수 있는 거 상황에 따라서 두 실근의 합은 0, 그러니까 음수이고 곱은 양수이고 그리고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양하고 하나는 실근이 양이고 하나는 음이다 이렇게 나올 때는 다른 건 할 필요 없고 하나만 하시면 된다 그랬죠?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만 하시면 되죠. 판별식 하실 필요 없다 그랬고요. 두 근의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문제에서 줄 때는 하면 되지만 주지 않을 때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죠. 자, 그 다음 또 여기서 응용을 살짝 또 한 녀석 같네요. 여기는 4의 x를 t로 저희가 치환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t로 치환하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t는 또 0보다 클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럼 얘는 t의 제곱이 될 거고 4 내려오니까 플러스 4a t 플러스 44 마이너스 4a 하고 될 겁니다. 얘가 0 하고 됐는데요. 이때 두 실근인데 자, 저희가 알아야 될 게 있거든요. 실근이라고 하면 치환한 거예요. 앞에 잠시만 요거 잠깐 냅두고 앞에 잠깐 질문 한번 가볼게요. 치환을 했을 때 미리 여기 정리가 됐잖아요. t가 0보다 크다라고 정의된 내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t 값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예, 그때 x는 뭐가 와도 상관이 없죠. x는 원래 뭐가 와도 항상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t 값이 되게끔 만드는 알파와 이 t 값이 양수가 만드는 베타는 이미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x가 뭐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 양수거든요. 단지 t로 바꾸고 이 t가 절대 음수를 못 가지고 0도 가지지 않고 양수 내에서 두 실근을 가지니까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떨어지게끔 바꿔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치환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는 이제 근에 관련된 비를 줬는데 근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알파냐 베타냐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럼 조심해야 되겠죠. 뭐냐 하면 저희가 찾는 근은 t값이 아니고 x값이거든요. 저희가 두 실근의 비를 나타낼 때요. 그러면 한번 나타내보죠. 이 녀석에 대해서 제가 두 실근의 비를 나타낼 때 일단 그럼 알파는 이라고 저희가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때 b를 나타내고 싶으니까 얘는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요? 뭐 상관은 없겠다. 그죠? 근데 알파는 얘는 뭐 두 근이라고 했긴 했으니까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때 얘를 갖는 거는 4의 x값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 헷갈리니까 여기를 제가 어떤 값을 가졌는데 t값이 t 알파라고 할게요. 그냥 네, t 알파라고 했고요. 그때 두 실근의 b인데 그 b를 제가 다른 문자 써볼게요. 요때의 두 실근은 제가 그럼 m하고 n이라고 나타내겠습니다. 요 t의 두 실근은 알파 베타고 실제 저희가 찾는 두 실근은 mn이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t가 갖는 알파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죠? 어떤 게 있겠죠? 그리고 또 베타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키값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위 값 자체가 1대2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m을 잡았다면 n은 2m으로 보면 되겠죠. 요 m은 2m이다 이렇게 잡았다고 보면 되니까 여기서 요게 하나의 실근으로 치부가 됐다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요게 여기의 핵심이겠죠. 근을 잡을 때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 t에서의 두 근은 알파 베타지만 실제 저희가 찾는 근은 mn이거든요. 그 근이 t에 들어가 있다. x자리에 들어가서 그게 t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근의 합차를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두 근의 알파 플러스 베타 한번 해볼게요. 합하고 곱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4의 m승 플러스 4의 이거랑 같은 말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4a다. 이렇게 저희가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곱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얘는 4의 m승하고 4의 2m승 곱한 거랑 같을 거고요. 얘는 44 마이너스 4a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풀게하기 위해서 얘를 준 거죠. 똑같은 걸 줬어요. 갖다 끼라는 거죠, 여기다가. 갖다 껴서 정리 한번 해봐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갖다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같으니까 더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더해서 뭐 정리를 한번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모양을 바꾸셔도 되고요. 4의 m승을 갖다가 뭐 아까처럼 치환을 했으니까 t로 뭐 했으니까 t로 이게 다른 문자잖아요. 얘는 4의 x를 t라고 했으면 다른 문자로 뭐 이제 바꾸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4의 m을 갖다가 사용되지 않은 문자인 k로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은 k 3승하고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4 그리고 플러스 k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한쪽으로 몰아주면 k 3승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4는 0이다 하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당연히 이때 요 K는 또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여기도 K도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따라갈 거고요. 그래서 요 녀석을 갖다가 값을 구하려니까 조립제법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야겠네요. 다 마이너스이니까 얘가 3일 때는 27 안 되겠죠. 그래서 4 한번 넣어볼까요? 64, 16, 20. 딱 맞네요. 4 넣으니까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K 마이너스 4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 저는 이제 이게 3차일 때 하나 찾으면 바로 가는 방식을 예전에 배워서 쓰는데요. 이거는 그냥 여기 최고차 여긴 적어주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상수니까 뒤에 그냥 플러스 11 이렇게. 이거는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가운데 있는 거는 요렇게 요 두 녀석하고 요 두 녀석하고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k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4k 제곱이니까 플러스 3 오면 되겠다. 그죠? 예, 요런 식으로 저는 하거든요. 요거 알아두시면 아이들도 되게 빠르게 할 수 있게끔 요걸 많이 훈련을 시켜요. 일부러. 조립제법 안 하고 3차에서 0이 되는 걸 찾았을 때 빠르게 이렇게 적어놓고 가는 걸 훈련시키는데 최고차 적어주고 상수 적어주고 가운데는 제곱과 상수와 K와 가운데 거에서 저기 나오게끔 트레이닝 많이 시켜주면 좀 더 빨라집니다. 요거 많이 한번 시켜봐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판별식을 해보셔도 9에다가 그죠? 44를 때 음수죠. 얘는 항상 양수입니다. 그죠? 항상 양수니까 0이 될 수는 없고요. 그럼 저희가 찾는 K 값은 4하고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K는 4네요. 자, 그럼 저희는 A 값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A 값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요 식에다가 넣으면 되겠다. 그죠? 요 식에 넣으면 되겠네요. 요 식에. 그죠? 쟤는 K가 4니까 K 플러스 K 제곱이니까 4 플러스 16 얘가 마이너스 4A다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는 A는 마이너스 5하고 나오겠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333번인데요. 여기도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좀 모양이 또 복잡해요. 그죠? 뭐 여러 명의 아이들이 와서 저를 또 괴롭히려고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을 봤을 때 공통적인 녀석을 잘 보시면 얘는 또 해결하기 쉬워요. 여기는 이 모양이 저를 괴롭히는 건데 하나하나 뜯어서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부호 말고요. 2의 1승 플러스 x. 얘는 2 곱하기 2x이고 2의 1승 마이너스 x 마찬가지로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이다. 이렇게 되니까 얘를 5까지 마이너스로 묶은 거다. 그죠? 그럼 얘는 그냥 4의 x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플러스 k는 0. 이런 식으로 바뀌죠. 이렇게 저걸로 봤을 때는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하고 나면 그냥 이게 간단한 모양이고요. 아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얘를 t로 치환하는 거다 라고 했죠. 얘는 뭐보다 크다? 네, 산술기하기 때문에 항상 2보다라고 해놨습니다. 항상이에요, 항상.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녀석은 뭘까요? t제곱 마이너스 2. 얘도 항상 똑같겠죠. 그래서 바로 하면 얘는 t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빠르게 치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를 풀고 싶은데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 범위를 구하라 이런 말을 할 때요. k를 두고 풀면 상당히 귀찮거든요. 이게 미적분에서 저희가 만나는 실근 구하여라, 뭐 교점이 만나는 게 몇 개인가 구하여라 혹시 하는 문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뭐 생각이 안 나시면 나중에 또 하게 될 텐데 그것처럼 이게 식이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 두 식을 분리시키죠. 요게 핵심이죠.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하나의 fx가 ft라고 해야겠죠. 그죠? ft가 t제곱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을 나타내 있는 거고 또 하나의 그러면 dt는 얘가 넘어가는 식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k다 이렇게 따로따로 둬버리고요. 요 두 녀석이 같다라고 놓은 식이 요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같다로 나왔으니까 교점을 구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요 그래프부터 저희가 그리면 되는 거죠. 이때 얘는 t가 항상 뭐보다 2보다 큰 범위 내에서만 그려야 된다고 될 거고요. 그래서 꼭지점 모양으로 한번 바꿔보면 얘는 t-1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 한번 나타내 보면요. 자, 이렇게 될 거고요. 1, 마이너스 3이겠네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꼭지점일 거고 마이너스 2를 지나니까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근데 이때 2일 때거든요. 그럼 실제 2를 넣으면 엮는 거랑 똑같겠죠?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 그죠? 여기다 2를 갖다 끼면 마이너스 2. 여기랑 만나는 여기부터 저희가 그래프를 그리게 되죠. t는 2보다 커거나 같으니까 실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여기가 그래프일 겁니다. 요렇게. 이렇게 될 거고요. 그 이제는 얘만 그려주면 되거든요. 요 녀석. 마이너스 k는 상수함수다, 그죠? 상수함수니까 어떻게 꺼요? 옆으로 끌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났어요, 그죠? 만났어요. 이렇게 꺼도 만납니다. 쭉쭉쭉 만날 건데, 여기는 만나지 않아요. 만나려면 최소한 어디? 여기 요 지점, 딱 요 지점보다 위로 가면 되죠. 요 식이 뭔데요? y는 마이너스 k잖아요. 요 마이너스 k는 뭐보다? 요때 요 값이 마이너스 2거든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납니다. 요렇게 나왔겠죠. 그럼 저희가 찾는 k는 그래서 마이너스만 꼭 해주면 되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근을 하나 갖자 하면서 미지수가 k라는 거 하나가 나올 때는 무조건 식 두 개로 뜯어서 보시고 그래프를 각각 그려서 만나게끔 하시는 게 가장 쉬워요. 대부분 k가 하나 나온다. 마이너스 k가 됐든 k가 됐든 옆으로 끊는 항수함수일 거기 때문에 2차 함수가 됐든 나중에 이제 미적분에서는 3차 함수, 4차 함수 막 있겠죠. 그려놓고 옆으로 그리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요거를 잘 해놓으시면 미적분과는 훨씬 쉬워지겠죠. 활용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이니까 꼭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거고요. 다음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338번인데요. 저게 EX인가요? 글자가 너무 작아갖고. 자, 여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38번인데, 모양을 일단 바꿔야겠다, 그죠? 9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3의 마이너스 2승이잖아요. 3의 마이너스 2승일 거고요. 여기에 x제곱이 온 거고, 여기는 3의 2x, 이렇게 왔겠네요. 일단, 요렇게 일단 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같은 미수가 동일하게 만들면, 마이너스 2x 제곱에 3의 2x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미수가 똑같을 때는 이게 두 가지로 보잖아요. 미수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 형태이고 미수가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 형태라서 증가일 때는 부등호 방향과 지수의 크기 방향이 동일하지만 0과 2 사이일 때는 요 함수의 값의 방향하고 위에 있는 지수끼리 비교한 게 반대로 가야 된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부등식 문제는 크게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는 미수가 1보다 커요. 그러면 방향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게 2가 아니라 A인가 봐요. A가 없네요. 보니까. 요게 A겠네요. 너무 작게 저걸 제가 뽑아가지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똑같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x 제곱이 크다 ax. 예,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양수 방향으로 몰아주면 되겠죠? 그럼 2x 제곱 플러스 ax는 0보다 작을 거고 이때 그러면 x로 묶어주면 2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수 x의 개수가 4개이다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세우면 되는데 이게 나오는 근이 x는 뭐일 때 하고 0 하고요. 부등식인데 방정식처럼 일단 적어볼게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a 하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저기는 자연수라고 말했으니까 그럼 얘가 훨씬 작은 값이겠다. 그죠? 자연수라고 말했으니까 얘가 더 작은 값이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가 작을 거고 그럼 이 부등식을 표현하면 여기에 요 x가 0, 4, 1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정수가 4개라고 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까지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하는 애는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되겠죠. 일단은 마이너스 4보다는 작아야겠죠. 그죠? 하지만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은 것까지 이렇게 저희가 표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전부 다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10이 될 거고요. a가 될 거고요. 8이 될 거고요. 그렇죠? 틀린 거 없죠? 네,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저희가 찾는 a 값은 9하고 10하고 두 가지가 되겠네요. 둘을 더하니까 19. 예,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한번 보면 될 거고요. 여기서는 나중에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요 미수가, 그죠? 0과 1 사이 중에 부등호 바꾸는 거, 그거 말고는 딱히, 예, 다른 차이점은 없을 거예요. 그때만 조심하시면 되죠. 1보다 크게 줬다라는 건 뭐 간단하게 보면 되는 거고, 요거는 앞에 나왔던 거랑 거의 같은 애다, 그죠? 근데 뭔 차이가 있냐면 요 차이가 났어요. 부등식에. 아까는 방정식이었는데 이번에 부등식이 왔어요. 부등식이 와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똑같이. 근데 먼저 뭐부터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부등식이니까 아까 1호 모조 같아버리잖아요. 1로. 그러니까 얘는 1 넣을 수는 없다라는 거. 그죠? 그거 하나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거 하나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은 넣을 수는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양수라고 했으니 미수에 관련돼서 부등호 방향만 저희가 판단하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는 x가 가장 쉬운 거 1보다 크다라고 하면 부등호 방향이랑 똑같으니까 3x-2는 x 플러스 4보다 크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얘는 2x는 6이니까 x는 3보다 크겠네요. 그럼 둘의 공통을 나타내는 거니까 요 녀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0과 1 사이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죠. 네, 반대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요. 그럼 2x가 6이 돼서 x는 이번에 3보다 작을 거예요. 둘의 공통을 나타내야 되니까 3보다 작으면서 이번 얘가 되겠네요. 그래서 둘을 나타내는 x의 여기서는 뭐 범위가 요 두 녀석이 되겠네요. 답이 그럼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수의 범위에 따라서 정해주시고 공통 범위 찾으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거는 뭐 이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352번인데요. 여기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금물 문제네요. 소금물. 자, 소금물. 자, 일단 공식부터 한번 적어볼까요? 농도는, 그죠? 농도는 소금물의 양이죠, 그죠? 양에다가, 소금의 양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요렇게 한 게 저희가 찾는 농도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보죠. 한번 봐볼까요? 뭐가 핵심인지. 소금물을 버렸대요. 버렸는데 그만큼 물을 넣었대요. 그만큼. 자, 그러면 이거네요. 소금물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소금하고 물하고 더한 거거든요. 물하고 더한 거거든요. 소금의 양하고 물을 더한 건데 어쨌든 버려서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뭐는 줄어들어? 이 소금의 양은 줄어들어요. 얼마만큼 줄어드냐면 전체의 8분의 7을 버렸거든요. 8분의 7을 버렸다라는 건 8분의 1이 남았다. 그죠? 그러면 항상 소금의 양은 처음에 있는 양을 제가 만일에 뭐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양은 8분의 1로 줄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밑에 있는 소금의 물을 안 변해줘. 변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소금의 물의 양은 똑같습니다.
소금은 줄어들었지만 그 자리에 물이 들어와 버리니까 소금물은 항상 동일하고 또 100도 동일한데 유일하게 달라지는 건 소금의 양만 달라지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제가 만일에 줄어드는 건 얘만 줄어든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럼 처음에 넣은 농도를 제가 A의 어떤 특정 농도라고 했다면 그 다음 벌어지면 얘가 줄어들었으니까 뭐가 바뀔까요? 8분의 1A라고 농도가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애초에 같은 농도의 소금물이다 라 그랬으니까 두 녀석의 특정 농도를 맞춰주면 되겠다. 그죠? 애초에 그러면 A%였다고 보면 되겠네요. 농도가 A%의 농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A%의 농도가 있었는데 그때 한 번에 시행을 할 때마다 8분의 1이 줄어든다 그랬거든요. 8분의 1로 줄어든다 그랬거든요. 8분의 1만큼 돼요. 이 소금이 8분의 1을 줄어요. 이걸 총 몇 번을 했냐면 12번. 여기가 12번 했네요. 요게 첫 번째 A, B코겠네요. 아이고. 요게 A, B코입니다. 요게 A, B 코 이렇게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농도였으니까 여기 똑같이 A%였는데 이번에는 4분의 3을 버렸대요. 4분의 3을 버렸으니까 남아있는 건 4분의 1이겠네요. 그러니까 한 분의 횟수를 할 때마다 처음에 있는 농도의 4분의 1만큼만 생길 겁니다. 이렇게 될 건데 얘는 몇 번 했다? n번 했잖아요. n번의 시행을 했네요. n번의 시행. n의 값을 n 시행했으니까 여기는 n이라고 표현하겠네요. 요게 B커, B비커 되겠습니다. B비커. 그랬는데 두 녀석이 정확히 일치했대요. 같아졌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같아졌다? 그러면, 두 녀석이 같죠. 그럼 뭐가 같았을까? A%랑 똑같으니까 약분되고 날아가니까, 그럼 여기는, 볼까요? 2분의 1에 3승이니까 3을 곱하면 되겠다. 그죠? 36. 얘는 2분의 1에 2를 곱하면 되니까 2n.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36이 2n이 돼야 되니까, 저희가 찾는 n의 값은 18 이렇게 되겠네요. 18번 해주면 같아지겠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도식을 적어놓고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만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344번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한번 살펴볼까요? 344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등식이 나왔네요. 이제 미수에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죠? 완전 제곱식이네요. 완전 제곱식에 특정이 하나의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그죠? 나와서 요 녀석이 1보다 작은 해집합을 S라고 할 때 다음 중 S의 원소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모양부터 한번 잡아볼까요? 그냥 완전 제곱이니까 x-1의 제곱이니까 얘를 2x-2 이렇게 미리 살짝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놓고 한번 봐볼게요. 일단 미수는 양수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는 일단 1이 되면 안 되겠다. 그죠? 1이 돼버리면 이거 0이 돼버리는데 일단은 여기 문제에서도 1은 되지 말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은 일단 보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요. 1을 제외하고 이제 하나씩 보면 되겠네요. 그럼 볼 거니까 미수의 특징대로 보면 되겠죠. 첫 번째, 미수가, 근데 여기서도 하나 지키셔야 될 게 제가 이제 지우고 다시 적을게요. 여기서 하나 이렇게 지키셔야 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도 조심할 때 모양을 처음 줬으면 아까 그 로그처럼 똑같이 봐야 돼요. 미수라고 줬으면 그 미수를 개로만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정확한 쟤를 미수라고 저희가 보기가 힘드니까 다시 제가 바꿔 적을게요. 그걸 지켜야 되니까 그걸 지켜서 적어야 되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그대로 일단 적겠습니다. 얘를 놓고 볼게요. 바꾸면 미수로 훼손시켜 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얘를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미수가 얘가 미수잖아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혹은 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요 녀석이
0과 미수니까요. 1 사이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1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얘가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는 0과 1 사이하고 1보다 클 때 두 가지니까요. 여기서 동일하게 두 가지를 한번 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완전 제곱 모양으로 나타내서 보시면 좀 더 편하겠죠. 제곱이 1과 0 사이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부등식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풀면 되겠죠. 제곱이 자체가 0과 1 사이였다면 당연히 원래 갖게 되는 값도 두 가지겠죠. 제곱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랑 똑같죠. 어떤 x제곱이 0과 1 사이면 x는 0과 1 사이와 마이너스 1과 0 사이처럼 말을 할 테니까 얘도 풀면 이거겠죠.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1이 0 사이일 때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0보다는 크고 x 마이너스 1이 1보다는 작은 거 이렇게 각각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풀어주면 여기 전부 다 1씩 더해주면 되니까 얘가 이렇게 하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1씩 더해주니까 얘는 이런 형태가 나오겠네요. 0과 1 사이 그 다음에 속은 1과 2 사이 이렇게 하나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죠. 자, 이래 놓은 상태에서 위에 있는 이제 저걸 한번 보러 가시면 되겠죠. 미수의 범위를 이제 잡았으니 실제 값을 한번 보러 가야 되겠다, 그죠? 여기서 이제 1보다 저희가 값을 이제 봐야 되니까 요 1이라고 하는 녀석 있잖아요. 요거. 요렇게 보면 좀 애매하고 어렵잖아요. 그럼 보통 미수를 똑같이 우리 로그 할 때 예를 들어서 2를 줬다 이렇게 하면은 로그 A에 2승 이렇게 바꾸듯이요. 얘도 미리 바꾸는 거예요. 요 1이 어떤 모양? 똑같은 미수를 가지고 거기에서 1이 됐다는 거니까 0이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미수가 이렇게 동일한 상태가 됐고 그런데 0과 1 사이였기 때문에 위에 있는 지수들은 반대의 보를 가져야 되니까 뭐가 됩니까? x-1이라고 하는 게 뭐보다? 0보다 반대 방향을 띄겠죠. 그래서 얘는 x는 뭐보다 크다? 1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나올 거고 이때 둘의 공통의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요 녀석이 공통 범위로 적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녀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1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 그대로 x로 이수분해 되네요. x-2가 0보다 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작은 거보다 작아야 되고 그죠? x는 2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범위를 잡아놨고 위도 이건데 이번에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미수가 1보다 크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동일해야 되죠. 그러니까 x-1이 0보다는 작아야겠네요. 그럼 x는 뭐보다 작아야 돼요? 1보다 작아야 합니다. 1보다 작으면서 공통을 나타내야 되니까 요 녀석이 될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x는 음수이거나 1과 2 사이에 있는 애가 답이겠네요. 일단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다 음수기 때문에 만족하고요. 4번도 1과 2 사이는 아니네요. 5번 1과 2 사이인데 그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막 이제 범위적으로 보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다 이거 해놔놓고 못 구하는 게 태반인데 1을 지금 요걸로 바꾸시는 거. 예. 그러니까 로그가 됐든 지수가 됐든 어떤 값이 나오면 그 미수에다가 맞추셔가지고 값을 바꿔주시는 게 가장 빠르고 쉽게 보는 방법이거든요. 미수가 같아야 부등식을 쓸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말씀하신 거는 일단 다 한번 봤고요. 혹시 다른 거 혹시 봤으면 하는 거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것도 빠르게 짚어볼 수 있으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이번 주는 좀 바쁘시죠? 시험 대비하느라고 좀 바쁘신 데다가 또 문제도 풀어야 돼가지고, 예, 일단은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예,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하고요. 이번 주 시험 대비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선생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내일도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지수 로그는 끝내놓는 게, 예, 센으로 지수 로그까지는 마무리 일단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일단 수일 봐주시는 선생님들 계실 거면 더 빨리 좀 가면 좋긴 하겠지만, 일단은 고1이 우선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로그 함수요. 예, 그럼 그거 이제 이어서 해드릴게요. 일단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로그 함수에 관련돼서 이어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예. 근데 저번에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 제가 같이 보면 좋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죠? 거기 저번 영상에 그게 있을 텐데, 그 동일한 내용인데 상관없으신가요? 딱히 뭐 개념에서는 딱히 새롭거나 그건 없어서, 저번에 그 지수하고 로그하고 두 개 비교하면서 제가 그래프 그려갖고 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비교된 부분만 보시면 될 겁니다. 두 개 보셔가지고, 예. 일단 보시고 안 되면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혹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면 거기 하면 될 것 같고요. 내일 빠르게 로그까지 해오셔서 그 로그 풀이가 끝이 나면, 예, 삼각함수를 빠르게, 예, 개념을 제가 잡아드리고 나서 선생님들이 일주일 동안 삼각함수 해오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저번에 요거 테스트 수업한다고 제가 삼각함수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삼각함수를, 예, 조금 더 보완하는 방식으로 좀 더 깊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저기 해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그 시험 대비.